네, 헛개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영범입니다. 오늘도 우리 염종석 해설위원님을 모시고 롯데자이언츠의 스토브리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롯데가 2명을 다 잡았습니다. 참 안치홍 선수 기아 타이거 외부에서 이제 영입을 했는데 조금 의아한 점이 좀 많은 계약이었는데 선수도 조금 자기 어떤 2년 후에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잡았고, 구단에서도 어쨌든 지금 수요는 있었지, 공급은 있었지만 수요가 많은 팀에서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싼 값에 영입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 2+2년에 최대 56억 원이고 일단은 2년 계약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최대 26억 원의 계약을 했고 2021년에 안치홍 선수와 롯데가 모두 롯데에 남아있기를 희망하면 그대로 다시 2년 계약 플러스가 되는 거고,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떠나달라 혹은 떠나고 싶다를 희망하면 이제 다른 팀과 계약을 할 수 있는 거고. 롯데로 봐서는 이게 지금 계약 기간 2+2년인데 사실은 안치홍 선수 통산 타율이 3할이 되거든요. 3할 될 정도로 아주 좋은 타자인데 올해 유난히 좀 이 프로야구판이 FA에 대한 영입이 싹 식어들었거든요. 식어들면서 이게 금액 자체가 많이 다운이 됐는데 롯데를 먼저 생각을 하면은 지금 2년간 최대 26억, 옵션이 6억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옵션 6억이면은 그러니까 적은 금액은 적은 금액은 아니죠. 2년에 6억이면 1년에 3억인데 그래서 롯데로서는 요 2년 계약만 보게 되면은 어쨌든 조금 싼 값에 좋은 선수, 앞서도 얘기했지만 3할을 통산 타율 3할을 기록한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롯데로서는 좋은 계약이었다고 좋은 계약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안치홍 선수는 2년 이후에 아직까지 나이가 30대 초반이니까 다시 한번 롯데에서 우리는 계약하기가 좀 껄끄럽다, 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면은 얼마든지 FA 시장에 나갈 수 있는 나이 30대 중반 이전이기 때문에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봤을 때는 안치홍 선수도 계약을 좀 잘 된 것 같고요. 또 나머지 지금 2+2년에 2년 계약 기간 동안 만약에 성적을 잘 올렸다, 롯데로서도 오케이 하고 안치홍 선수도 다른 팀보다는 내가 여기 롯데에서 2년간 더 뛰어야 되겠다, 그래도 30대 중반 후반 안 넘어가니까 다시 한번 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은 다시 2년 후에 2년 계약을 보면 총액이 30억입니다.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적은 금액 아니죠. 그러니까 앞서 2년은 롯데가 옵션 6억 포함해서 26억이고 뒤에 2년간 성적을 잘 낸다면은 뒤에 2년은 돈을 얼마든지 더 줄 테다. 더 줄 테니까 해라.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된 것 같은데 선수한테 동기부여를 줄 수 있겠네요. 성민규 단장으로서는 파격적이다. 아니면 지금 트렌드에 맞지 않는 이런 트렌드를 자기가 개척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KBO 리그에서 처음으로 옵트아웃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메이저리그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이로드,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텍사스하고 계약할 때 10년 계약하고 7년 뒤에 옵트아웃 해서 다시 또 양키즈로 갔더라고요. 미국에는 이런 계약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한국 야구가 지금 올해 처음 이런 계약을 했지만은 미국 야구를 접하면서 아마 팬분들도 이런 옵트아웃 조항 이런 걸 많이 접했을 텐데, 이건 팀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중간점에서 길게 가기에는 구단에서 투자 금액이 부담스럽고 또 짧게 가기에는 선수가 어떻게 보면 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이걸 중간에서 절충하는 건데, 어쨌든 옵트아웃 조항에 1억이라는 돈이 있거든요. 우리 팬분들 1억이라면 크겠지만은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선수가 옮기고 하는 데 있어서 1억이라는 돈은 크게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56억에 지금 1억이니까 사실 좀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돈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긴 하네요. 그래서 성민규 단장도 이번 계약은 우리 프로야구판에서 새로운 계약, 새로운 트렌드를 좀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좋지 못한 계약은 아니었다고 분명히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민기 단장도 와서 뭔가 프로세스를 만들고 이 외부 FA의 투자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팬분들도 뭐지? 약간 놀랬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눈치 싸움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어느 팀에서 덤벼버리면은 아무리 그게 조금 FA를 조금 금액을 낮추자 하더라도 필요하다면은 붙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10개 팀 모두 다가 FA에 대해서 좀 싸늘한 이런 기류가 있다 보니까 롯데에서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한 거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계약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계약을 했는데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뭐 서로 좀 좋은 계약. 네. 네, 최근의 트렌드로 봐서는 이 정도 금액 구단에서도 좀 모험을 안 했고 네. 선수로서도 내가 2년 뒤에 여기서 계약이 안 된다면은 뭐 다른 팀 갈 수 있는 걸 잡아냈기 때문에 뭐 서로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제 그러면 안치홍 선수가 2루에 들어오게 되면 롯데 내야가 꽤 괜찮아져요. 일단은 이후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전준우 선수가 1루에 간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전준우, 안치홍 그리고 유격수의 마차도. 3루는 이제 뭐 좀 더 있어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뭐 한동희 선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신보기 선수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다른 선수가 될 수도 있는데 꽤 괜찮은 밑그림이 완성이 되는데요. 예, 저 3루수에는 지금 신임 감독, 허문회 감독이 왔고요. 또 성민규 단장이 어쨌든 신임 단장으로 왔는데 뭔가 팀에 뭐 활력소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네, 물론 네. FA 선수로 안치홍 선수가 왔고 또 우리 프랜차이즈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전준우 선수도 어쨌든 조금 값이 좀 싸지만 어쨌든 눌러 앉혔고 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은 새로운 인물들이 프로야구는 새로운 인물들이 자꾸 나타나야지 새로운 팬들층이 생기기 때문에 네네. 아마 3루수에는 한동희 선수를 조금 뭐 성단장이나 허문회 감독이나 초반에 좀 밀지 않겠나. 이 참 한동희 선수가 기회를 참 많이 가졌었는데 생각만큼 못 해줬지 않습니까? 올해도 시즌 초에는 분명히 먼저 기회를 가질 것 같고 신봉기 선수가 3루에 들어가기에는 사실 3루수 1루수는 뭔가 거포 아니면은 네네. 뭐 통산 타율의 어떤 상위 클래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신봉기 선수는 사실 3루수 주전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겠나. 그런 면으로 봐서는 신봉기 선수가 뭐 2루수, 유격수, 3루수 다 이렇게 백업 형식으로 간다면은 네네네. 지금 앞서 뭐 얘기한 대로 허영무 캐스터 말처럼 롯데 내야수는 물론 최고의 내야수를 가진 팀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팀과 견줄 수 있는 탄탄해지죠. 그런 지금 장면 그런 자리는 갖춰진 것 네. 같아요. 예. 그 성민규 단장이 한동희 선수한테 나 있을 때 군대 가지 마라. 선언을 했대요. 그럼 그렇구나. 그건 이제 선수한테 어떤 정도 믿음을 준 거고 내가 있을 때 너에게 좀 기회를 주겠다. 사실 이 말하고도 똑같잖아요. 요즘은 현장에서도 그렇고 프런트도 그렇습니다. 코치 생활을 제가 뭐 마친 지 얼마 안 됐지만 코치 생활 하면서 얘기 들었던 게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 예전에 저희가 운동할 때는 뭐 이런 얘기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해라면 해. 예. 까라면 까. 뭐 이런 식의 운동이었고 뭐 안 되면 혼나고 그러면 무서워서라도 따라서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요. 트렌드 자체가 뭐 다 바뀌었으니까 지금은 프론트에서 코칭 스태프한테 요구하는 것도 선수가 조금 더 자리 잡을 수 있게끔 기다려줘라. 윽박 지르지 마라. 물론 요즘 뭐 윽박 지르가지고 애들이 알아들을 것도 아니지만은 그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성단장이 한동희 선수에게 직접 그런 얘기를 했다면 한동희 선수는 어마어마한 기회를 가지지 않겠나. 예,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또 팬들의 뭐라 해야 되죠? 뭐 집중 포화를 맞을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근데 또 이겨내야죠. 그렇죠. 한동희 선수가 그걸 빠른 시일 내에 이겨내면서 주전 3루수로 자리 잡아준다면은 뭐 성단장, 뭐 허문회 감독, 우리 팬들도 원하는 거. 그렇죠. 뭐 모든 게 삼박자가 다 맞춰지는 거죠. 네. 그럼 뭐 지금 사이판에서 아주 열심히 개인 훈련하고 있더라고. 이대호 선수하고 같이 가가지고 5명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보상 선수가 누가 될까 이것도 좀 관심사였는데 김현수 선수 우완 투수. 이 선수 제가 작년에 중계할 때 진짜 좋은 선수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많이 했었는데 이 선수가 지금 지명이 돼서 이제 기아로 가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김현수 선수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고 저도 뭐 아시다시피 1군 경기에 6차례 등판을 했다는데 제가 김현수 선수만 뭐 보고 있을 수도 없었던 그렇죠. 거고요. 네. 이게 많은 선수들 사실 한 팀의 선수가 한 80명씩 이렇게 있는데 물론 이제 보호 선수가 있고 그죠. 네. 그리고 뭐 군대 해결을 하기 위해서 군대 가는 선수도 있고 뭐 FA 선수는 또 빠지고 하면 보통 보면은 한 50명 전후 선에서 뭐 20명을 가려내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나머지 선수는 거의 한 30명 정도가 있다 생각하면 30명에서 선택을 받은 거예요. 기아 타이거즈가 어떤 포지션에서 조금 더 우리가 조금이라도 시즌에 뭐 한두 게임 1, 2승이라도 우리가 덕을 볼 수 있는 포지션을 어느 걸 찾느냐.
근데 뭐 결국엔 투수를 찾은 거죠. 투수를 찾고 여기서 김현수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이 선수에게도 어쨌든 지금 19년도에 신인 드래프트에서 1년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뭐 조금 빨리 분위기는 바뀌었지만 또 김현수 선수가 기아 타이거즈로 간 거는 또 본인으로서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네네. 그런 장면은 좀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안치홍 선수라는 좋은 선수를 롯데에 내주고 그 다음에 보상 선수로 받은 거기 때문에 네네. 앞서 얘기한 대로 한동희 선수에게 성민규 단장이 뭐 넌 걱정하지 마 3루수로서 끝까지 해줄 테니까 이런 말하는 맥락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네네. 기아에서도 뭐 어느 정도 기회를 준다든지 아니면 몇 년간 좀 잘할 수 있게끔 코칭 스태프 프론트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뭐 서로 좋은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김현수 선수도 가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전준우 선수가 롯데에 남게 됐습니다. 4년 최대 34억 원이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안치홍 선수 계약했을 때 계약 금액 보고 옵트아웃 조항이 들어간 걸 보고 그럼 준우 형은 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남게 됐는데 참 많은 팬분들께서 전준우 선수가 가진 거에 비해서 금액이 좀 적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불과 1년 전, 2년 전 생각하면 전준우 선수가 뭐 손아섭 선수 직접적으로 뭐 왼손 타자, 뭐 전준우 선수 오른손 타자 이렇게 하지만 직접적으로 비교는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전준우 선수가 손아섭 선수의 지금 받은 금액을 따지면 거의 3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전준우 선수가 처지지는 않는데 우리 손아섭 선수도 잘하지만은 그쵸. 전준우 선수도 뭐 거기에 버금가게끔 잘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앞서 얘기한 대로 지금 프로야구 판 자체가 네네. 워낙 이제 뭐 금액 자체가 너무 거품이 많다 이런 게 벌써 뭐 한 10년 전부터 그런 얘기는 계속 있었어요. 물론 10년 정도 지나오면서 또 FA로서 조금 덕을 못 본 선수들도 있고 또 FA가 완전히 이렇게 커지면서 좀 자기 실력보다도 더 돈을 많이 받았다 하는 선수도 있겠지만 올해 유난히 지금 식은 FA 지금 상황이 식은 상황에서 어쨌든 전준우 선수 계약을 하니 많이 아주 어려운 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 에이전트 회사하고 또 계약 해지를 그렇죠. 해가면서 본인이 계약을 한 건데 본인도 어쨌든 좀 늦은 감은 있지만은 빨리 그걸 판단하고 뭐 에이전트는 어쩔 수 없어요. 뭐 선수 얘기도 들어주지만은 자기네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 고객이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게 해서 그래야 자기네들도 수수료를 좀 챙기니까 그렇죠. 그런 면이었는데 전준우 선수가 어쨌든 뭐 늦은 감은 있지만 빨리 계약 해지를 하고 전준우 선수가 직접 나서서 계약은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런 하지만 마음적으로 봐서는 좀 아쉬움이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죠. 34억이면. 네. 그 아주 측근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타팀 모팀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불렀대요. 근데 전준우 선수가 진짜 부산에 남고 싶고 롯데에 남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뭐 금액이랑 팀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전 놀랬거든요, 사실. 그 정도로 준우 형이 진짜 롯데를 사랑하고 부산을 사랑하는구나. 사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4년 뒤에 또 한 번 더 대박을 터뜨리는 거. 그렇죠. 전준우 몸이 워낙 좋으니까. 네, 전준우 선수도 뭐 이렇게 우리가 사실 선수생활 하면서 타자는 제일 지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손아섭 선수도 도루를 그렇게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도루를 한 번씩 하거든요. 네네. 전준우 선수도 아직까지는 도루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도루를 하면서 좀 다치는 경우 그리고 도루를 하면서 좀 느려졌다. 나이가 찼다.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전준우 선수가 한 4년간 조금 그런 쪽에만 좀 조심하고 꾸준하게 한다면은 30대 중반이 조금 넘어가는 나이겠지만 또다시 뭐 FA 한번 뭐 기록할 수 있으니까 뭐 전준우 선수에게 앞서 얘기한 대로 금액은 조금 작지만은 전준우 선수가 원했던 롯데 팀이었고 또 뭐 행분 캐스터나 우리 지금 이제 시청하고 계실 우리 팬분들 전준우 선수 너무 좋아하니까 뭐 잘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전준우 선수는 뭐 실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너무 후배들한테 잘하고 팀에 정말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쨌든 준우 형님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전준우 선수가 1루수로 전향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근데 이게 포지션을 바꾸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물론 뭐 초반에 3루수를 하긴 했습니다만 전준우 선수가 입단은 3루수로 입단을 했는데 송구를 하는 이런 모션 그리고 송구를 할 때 이런 자신감
이런 게 조금 부족해서 외야로 돌렸는데 외야에 가서 그걸 금방 또 적응을 하고 어떻게 보면 수준급 외야수. 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뭐 국가대표를 지금 안 했지만 어쨌든 국가대표급의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정도의 선수가 다시 막 일루수로 온다. 뭐 팀 사정상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이대호 선수가 이제 나이가 30대 후반을 이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이대호 선수의 또 체력 안배도 좀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전준우 선수의 일루수 전향은 뭐 3루수로서 뭐 고등학교, 대학교 다 해봤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아무래도 송구 부분이 송구의 정확성이라고 얘기하죠. 송구의 정확성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외야로 갔었는데 다시 일루수로 온다. 일루수 같은 경우에는 뭐 유격수, 이루수, 삼루수에 비해서 뭐 송구하는 그런 횟수는 빈도수는 되게 작겠죠. 작지만은 그래도 뭐 홈에 송구하는 거라든지 1, 2루 우리가 병살 플레이 할 때라든지 리버스 같은 거 어떻게 보면은 아주 평범한 것보다는 아주 힘든 송구들이 많기 때문에 자꾸 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준우 선수가 1루수를 완전히 전향을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수비에서 크게 3루수 2루수만큼은 아니지만은 비중 자체가 1루수도 뭐 그렇게 작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럼요. 공도 잘 잡아야 돼요. 그런 그냥 기본적인 거에서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뭐 허문회 감독이나 뭐 성민규 단장이나 그 대안을 아마 마련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1루수를 잘할 것이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바라겠지만은 그게 다 그렇게 생각만큼 이어져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준우 선수가 1루수가 안 된다면은 어떤 선수가 1루수를 봐야 되는가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견수의 강로한 선수, 고승민 선수가 전향을 했고 강로한 선수는 또 진롱에 가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만약에 전준우 선수가 1루가 좀 안 된다고 싶을 때는 다시 또 전준우 선수가 외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뭐 허문회 감독과 성민규 단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실행에 옮기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은 안 되는 선수를 계속 시킬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타에 이대호 선수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전준우 선수와 이대호 선수를 지타에서 번갈아 간다.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거고 감독으로서 팀으로서도 마이너스 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 지금 얘기하는 형범 캐스터 얘기하는 대로 전준우 선수가 1루수에서 적응이 안 된다 했을 경우에는 다시 외야로 가야 합니다. 가야 하면은 이대호 선수가 자연스럽게 조금 더 1루 수비에 대한 부담을 가지더라도 또 해줘야 되고 또 이대호 선수가 뭐 앞서 얘기한 대로 부담스럽고 체력적으로 힘드니까 또 거기에 버금가는 뭐 좋은 선수를 어떻게든 발굴을 해야 되겠죠. 그 선수도 뭐 예를 들어서 144경기 중에 뭐 72경기 이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은 뭐 3분의 1 정도 뭐 2분의 1 정도는 이대호 선수만큼의 활약 뭐 100%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활약을 해줄 수 있는 선수를 아무래도 뭐 길러내고 찾아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1루에서 잘해주면 뭐 더할 나위 없겠죠. 그리고 제일 좋은 시나리오고 뭐 구단에서도 바라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안치홍, 전준우 선수 이렇게 롯데가 잡았는데 지금 고효준 선수, 손승락 선수가 또 남아 있긴 해요. 고효준 선수는 일단은 지금 좀 계약을 조금 안 되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손승락 선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안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서로의 눈높이가 뭐 서로 높다. 선수가 여기면은 구단은 여기고 구단이 선수보다 높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계약이 안 되는 건데 눈높이 자체가 자꾸 이 선수는 이만큼이다 하는데 나는 이만큼이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손승락 선수 뭐 아직까지도 150km 정도 때리고 있고요. 물론 블론 세이브도 많았고 뭐 확연히 좀 구위 자체가 떨어졌다는 건 눈에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선수가 조금 양보해서 계약 연수를 좀 낮추고 구단에서도 뭐 조금 기대치를 낮춰서 꼭 마무리가 아니더라도 뭐 중간 뭐 개투 보직이라도 넣어서 한다면은 그런 판단을 해서 뭐 한 2년 계약이라도 하게 된다면은 선수가 또 거기에 맞는 눈높이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근데 선수만 조금 뭐 눈높이를 좀 낮춘다면은 저는 뭐 손승락 선수 아직까지도 활용 가치가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고효준 선수도 사실
지난해 해준 게 너무 많잖아요. 네, 많은 경기에 나오기도 했고. 사실 이 롯데에서 왼손 투수 조금 그래도 게임을 뛸 수 있을 만한 선수, 뭐 김유영 선수 있었고 또 차재용 선수 있었고 뭐 이래 있지만은 사실 롯데가 제가 지금 최근에 한 3년간은 롯데 뭐 2군에 있는 선수들의 면면은 다 모르지만 그 전에 봤을 때는 왼손 투수의 이런 질적 양적으로 이게 10개 팀을 봤을 때 상위 클래스에 들어가지는 않았거든요. 조금 중간 정도 아니면 하이 클래스 들어갔는데 저는 작년이 아니고 2018년 시즌을 마치고 이명우 선수와 계약을 안 하는 걸 보고 참 많이 의아했어요. 사실 차재용 선수, 김예용 선수 뭐 이렇게 있었지만은 이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1군에서 한 해라도 아니면은 뭐 반 시즌이라도 뭔가 확실한 걸 보여줬다 하면은 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는데 보여준 게 없었어요. 보여준 게 없다는 거는 감독 코치가 투수 코치 감독이 이 선수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한 믿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믿음을 못 가진다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 두 선수가 있다고 해서 이 고효준 선수 진짜 내일 모레 40대를 바라보는 이 선수를 이명우 선수를 빼고 이 선수를 믿고 하나만 놔두고 간다. 저는 사실 많이 의아했거든요. 그리고 2년간 뭐 2019 시즌, 18 시즌 뭐 이명우 선수가 빠지면서도 고효준 선수가 많은 게임 뛰어줬죠. 그 나이에 비해서는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내후년도 사실 더 걱정입니다. 2년간 너무 많은 게임을 뛰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정신적인 프레스는 어마어마하겠죠. 네. 자기 외에 또 이명우 선수가 있었다면은 뭐 코칭 스텝이나 감독이나 조금 또 활용 빈도수가 조금 고효준 선수한테 높은 걸 조금 이명우 선수한테도 갈 수 있었겠지만 그것 자체가 좀 안 맞았는데 고효준 선수가 지금 현재 계약 상황을 봤을 때는 손승락 선수하고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고효준 선수도 145 이상 지금 던져주고 있거든요. 왼손 투수의 기한건 뭐 한국뿐만 아니고 미국, 일본도 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자체는 올해 유난히 이제 FA 이 상황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손승락, 고효준 선수 뭐 충분히 구단에서도 필요하고 이 선수들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구단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제일 간단하게 그냥 눈높이를 조금씩만 낮춰야 되겠죠.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곧 전지훈련 가야 되고 전지훈련 한 달 갔다 오면 곧 시범 경기 시즌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1월 말 안에는 어떻게든 어느 양쪽에서 프론트든 선수든 좀 양보가 있어야 되겠죠. 네. 사실 고효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릴리프 왼손 원포인트로 나오면서도 제일 강한 좌타자를 상대해야 되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실 아까 말했던 그 프레스 정신적인 압박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어쨌든 기량이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런 선수들의 경험이 팀에는 참 도움이 될 텐데 말입니다. 젊은 선수들에게 뭐 바랄 수 있는 거 뭐 컨트롤 잘 잡아가지고 뭐 잘 현혹해야 된다 이러지만은 이렇게 베테랑 뭐 프로야구판에서 뭐 10년 이상 1군 경험을 가지고 뭐 게임을 일주일에 3게임 뛸 때도 있고 4게임 뛸 때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경험 자체는 정말 무시 못해요. 진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은 젊은 선수들의 어떤 자신감, 마운드에서 자신감이 없을 때 컨트롤 위주로 간다 하지만은 이런 베테랑 선수는 내가 가운데에 진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갖추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는 분명히 젊고 유망주보다는 훨씬 더 구단에서 어쨌든 뭐 대접이라든지 뭐 이런 활용 가치 얼마든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스토리그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래도 뭐 일단은 정말 귀중한 선수 2명을 롯데가 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좀 더 기대감은 확실히 좀 상승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막 그냥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안치홍 선수 2+2년 계약하면서 2년 계약은 아주 뭐 구단으로서 롯데 구단으로서는 아주 계약 잘한 것 같고요. 좋은 선수를 싼 값에 좀 잡아온 것 같은데 지금 전준우 선수 계약을 한 걸 보고 또 고효준, 손승락 선수가 지금 계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는 그래도 뭐 프로세스를 강조하면서 뭔가 신뢰하는 그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팀을 위해서 해줬던 선수들도
좀 더 구단에서 신뢰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예. 이걸 꼭 진짜 어떤 몇 년간의 성적 앞으로 뭐 나이가 이러니까 앞으로의 성적이 하얀 곡선일 거다 이런 잣대에만 자꾸 기준을 갖지 말고 어떻게 보면 이 선수들 때문에 몇 년간 성적은 안 났지만 어쨌든 롯데 자이언츠 팀이라는 게 프로야구단에 이렇게 흘러갈 수 있고 또 좋은 경기도 할 수 있었고 한기 때문에 그런 잣대를 너무 아주 냉정하게 좀 잣대를 갖추지 말고 조금 이렇게 유하고 이런 걸 조금 하게 된다면은 이 고효준, 손승락 두 선수도 빠른 계약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좀 어떤 그 선수에 대한 가치 같은 것을 조금 더 무형의 가치를 좀 더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어쨌든 또 저희 스토브 리그는 또 다른 또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언제든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